차가운 11월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5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 인천국제공항의 공기는 여전히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한때는 이 공항에 발을 디딜 때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팬들의 함성으로 귀가 먹먹해지곤 했다. 하지만 지금 한유라의 주위에는 오직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소음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얼굴의 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와 푹 눌러쓴 모자 아래로 모습을 감춘 채 작은 아들 한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사람들이 왜 우리 사진 안 찍어? 5살 배기 아들의 순진한 물음이 유라의 심장을 찔렀다. 민주는 유라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다. 해외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는 동안 유라는 가끔씩 자신의 옛날 영화들을 보여주며 엄마가 한때 배우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곤 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엄마는 언제나 반짝이는 존재였다. 이제 엄마는 그냥 민준이 엄마라서 그래. 그게 더 좋지. 유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지난 5년은 오롯이 민준의 엄마로 사는 시간이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의 대가는 혹독했다. 통장의 장호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더 이상 해외에서의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민준이 곧 학교에 가야 할 나이였다.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오명이 기다리는 이곳, 서울로 돌아와야만 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예약해둔 작은 오피스텔로 향하는 내내 유라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은 더 높고 더 화려해져 있었다. 마치 그녀의 몰락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오피스텔은 보증금 없이 월세가 비싼 단기 임대 숙소였다. 가진 돈으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짐을 풀자마자 유라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몇 안 되게 연락이 닿았던 옛 매니저에게 이력서를 보내두었다. 혹시나 작은 역할이라도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였다. 며칠이 흘렀다. 유라는 민준을 임시 놀이방에 맡기고 몇 군데의 제작사와 에이전시를 찾아다녔다. 반응은 예상보다도 더 차가웠다. 어떤 이는 그녀를 보자마자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렸다. 한유라 씨, 아직도 이 바닥에 미련이 남았나 봐. 5년 전 그 스캔들. 사람들이 벌써 잊었을 것 같아. 한때는 그녀 앞에서 굽실거리기 바빴던 제작사 대표가 기름진 얼굴로 말했다. 5년 전, 유라는 정상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추락했다. 동료 배우와의 마약 스캔들, 사실 무근이었지만 악의적인 증언과 조작된 증거 앞에 그녀는 속수무책이었다. 소속사는 그녀를 보호하기는커녕 가장 먼저 손을 떼었고 약혼자는 파혼을 통보했다. 세상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렸을 때 뱃속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 일은 명백한 오해였습니다. 전 결백합니다. 결백하, 이 바닥에서 진실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이미지지. 당신 이미지는 이미 시궁창에 처박혔는데 누가 당신을 쓰겠어. 그는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 물며 연기를 뿜었다. 뭐, 정 아쉽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요즘 웹드라마에 욕바디 아줌마 역할이 하나 비긴 하는데 대사도 몇 마디 없고 그냥 주인공한테 물벼락이나 맞고 그러면 돼. 회당 50만 원. 어때? 감지덕지하지. 모욕감에 유라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한때 칸 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았던 그녀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라 불렸던 그녀에게 고작 그런 역할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지만 그녀는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처절한 현실인식이었다. 이것이 지금 그녀의 위치였다. 그날 밤 유라는 잠든 민준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어떤 바닥을 기게 되더라도 반드시 재기해서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겠다고. 다음 날, 유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방송국의 드라마 감독을 찾아갔다. 그는 과거 유라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다행히 그는 유라를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도 안타까움과 곤란함이 뒤섞여 있었다. 유라 씨,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내 작품에 부르고 싶지. 유라 씨 연기력, 내가 보증하니까. 하지만 알잖아.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스캔들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일단은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조금씩 잊히게 하는 게 우선일세. 그것은 정중하지만 확실한 거절이었다. 방송국을 나오는 유라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다. 통장 장호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월세를 낼 날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절망감이 온몸을 잠식하는 것 같았다.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벤치에 주저앉았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스카프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때였다. 한유라 씨 맞으십니까? 낮고 정중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잘 차려입은 검은색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모습과 날카로운 눈빛이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누구시죠? 유라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저는 JH그룹 법무팀의 김비서라고 합니다. JH그룹,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 유라는 자신 같은 사람과 JH그룹 사이에 어떤 연결점도 찾을 수 없었다. 무슨 일로? 김 비서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께서 한유라 씨께 전할 말씀이 있으십니다. 회장님. JH그룹의 회장은 언론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강태환이었다. 냉철한 카리스마와 무자비한 경영 방식으로 재계의 폭군이라 불리는 남자.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을 온갖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유라는 왠지 모를 기운에 이끌려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움도 사치였다. 김 비서가 안내한 곳은 시내의 한적한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라운지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유라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강태환이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턱선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 값비싼 맞춤 정장에도 가려지지 않는 단단한 체격. 그는 유라의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어떤 인사나 서론도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인상만큼이나 차갑고 건조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유라 씨, 쓸데없는 말로 시간 끄는 건 빛이 좋아하지 않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유라 쪽으로 밀었다. 결혼합시다. 나와.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이 남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결혼 난생 처음 보는 남자. 그것도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재벌 총수가. 몰락한 여배우인 자신에게 터무니없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강태환의 얼굴에는 농담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만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계약이죠. 강태환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은 유라의 반응을 살피는 듯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유라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 걸로 압니다. 이름은 한민준. 나이는 5살, 아버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맞습니까? 그가 자신의 아들 이야기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유라는 소름이 돋았다.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당신이 내 아들에 대해 어떻게 JH그룹의 정보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유라 씨가 한국에 입국한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행적은 제게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오만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처럼 들렸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도대체 왜 저죠? 왜 하필 저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강태환은 손가락을 꼽으며 기계처럼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당신은 유명인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였죠. 내 결혼 상대가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불필요한 뒷조사와 소문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사람들은 의외의 조합이라며 떠들다가 곧 잠잠해지겠죠. 스캔들을 덮기 위한 정략 결혼 정도로 생각할 테니. 둘째, 당신에게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게는 당장 상속구도를 안정시킬 아들이 필요합니다. 민준군을 제 호적에 올릴 겁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내 아들이자 JH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는 거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당신은 지금 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당신과 당신 아들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부를 제공할 겁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연예계 복귀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JH그룹이 투자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연 자리를 당신에게 주죠. 5년 전에 오명을 씻고 화려하게 재기할 기회입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는 유라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돈, 아들의 안정된 미래, 그리고 배우로서의 명예회복.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달콤한 독이 든 성배였다. 유라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애써 가다듬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1년 동안 내 아내 맘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완벽한 부부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인 척 연기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1년 뒤. 우리는 조용히 이혼할 겁니다. 민준군의 양육권과 재산은 약속대로 모두 당신에게 갈 거고요. 그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해 보였다. 유라는 마른 입술을 죽였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아들 민준의 얼굴, 좁고 차가운 오피스텔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을 아이를 생각하자. 자존심 따위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강태환은 유라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한유라 씨, 이대로 바닥에서 썩어갈 것인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인지. 서류는 거기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를 받아봐도 좋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연락 주시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는 듯 단호한 태도였다. 그가 떠나고 넓은 라운지에 홀로 남은 유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봉투의 묵직함이 마치 자신의 남은 인생 전체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창밖의 서울 야경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저 화려한 불빛 속 어딘가에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발붙일 곳이 있을까?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절망의 끝에서 만난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비록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을지라도 오피스텔의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한유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강태환에게서 받은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섣불리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밤새 그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녀의 시선은 서류 봉투에서 작은 소파, 베드에 잠든 아들 민준에게로 향했다. 낯선 환경에서도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든 아이의 평온한 얼굴. 저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유라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지옥이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5년 전 세상이 모두 그녀에게 등을 돌렸을 때 뱃속의 작은 생명은 그녀가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든 유일한 이유였다. 배우로서의 명예, 연인, 부와 명성,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민준을 얻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민준에게 안정된 삶을 주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팔아야 할 기로에 서 있었다. 결심이 서자 유라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서류 봉투를 열어 꼼꼼하게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한때 시나리오를 분석하듯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내용은 강태환이 말한 그대로였다. 계약 기간 1년, 법적인 부부관계 유지, 민준의 친자 입양, 그리고 그 대가로 제공되는 막대한 부와 재기 지원, 위자료와 양육비 항목에 적힌 액수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유라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빈 여백을 찾아 날카롭게 벼려진 연필심으로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방적인 시혜가 아닌 동등한 거래여야만 했다. 아침 9시 정각. 유라는 김비서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김비서입니다. 한유라입니다. 강태환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밤새 고민한 사람답지 않게 차분하고 명료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JH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 집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는 그렇게 간단히 끊겼다. 약속 시간에 맞춰 여의도에 위치한 JH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을 때 유라는 위압감에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푸른 유리로 뒤덮인 초고층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차가운 도시의 권력 그 자체처럼 보였다. 한때는 저런 건물의 외벽에 자신의 얼굴이 광고 모델로 걸리기도 했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한 행사액이 대비되며 씁쓸함이 밀려왔다. 안내 데스크에 신분을 밝히자 직원은 놀란 기색도 없이 정중하게 그녀를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최상층에 도착했다. 복도를 따라 걷는 내내 발소리를 흡수하는 최고급 카펫과 벽에 걸린 추상화들이 이곳이 다른 세상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집무실의 문이 열리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정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강태환은 도시를 발 아래에 둔 채 창가에 서서 유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검은색 정장이었지만 자신의 공간에 있는 그는 더욱 견고하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김비서는 그의 곁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앉으시죠. 강태환이 턱짓으로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앞의 의자를 가리켰다. 유라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자신이 밤새 수정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안을 수락하기 전 몇 가지 조건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강태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유라가 군말 없이 서명할 것이라 예상했던 듯했다. 김비서가 유라가 내민 계약서를 받아 강태환에게 건넸다. 강태환은 추가된 조항들을 무표정한 얼굴로 읽어 내려갔다. 첫째, 계약 이행에 필요한 공식 석상 및 가족 모임을 제외한 모든 사생활에 대해 서로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둘째, 한민준의 법적 입양 절차는 진행하되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아이에게 어떠한 정신적 압박이나 강요도 해선 안 되며 강태환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갖춰 아이를 대해야 한다. 셋째, 연예계 복귀 지원은 JH그룹이 투자하는 작품에 한정하되 작품 선택과 캐릭터 해석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한유라 본인에게 있다.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는 거부한다. 강태환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유라를 응시했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돈이나 특혜가 아닌 자신의 영역과 아들의 안위, 그리고 배우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조항들이었다. 흥미롭군요.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김 비서, 법률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나? 없습니다. 회장님, 본 계약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조건들입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죠? 강태환은 너무나도 쉽게 동의했다. 마치 유라의 이런 반응까지도 모두 예상했다는 듯이 그는 책상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내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갔다. 망설임 없는 필체였다.
그리고는 유라에게 계약서를 밀었다. 이제 유라의 차례였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 서명 하나로 그녀와 아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만년필을 셔츠 자락에 닦은 뒤 강태환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한유라. 서명이 끝나자마자 집무실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내려앉는 듯했다. 이제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축하도, 따뜻한 악수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약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부입니다. 한유라 씨. 아니, 이젠 서류상으로 내 아내이니 호칭을 정리해야겠군요. 사람들 앞에서는 여보라고 부르도록, 둘만 있을 때는 강태환 씨라고 부르면 됩니다. 강태환은 곧바로 업무를 지시하듯 말했다. 이번 주말까지 당신과 아들의 짐을 모두 정리해서 본가로 들어오도록 하세요. 주소는 김 비서가 알려줄 겁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집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당신의 옷, 신발, 보석부터 아들의 장난감까지. 당신은 몸만 오면 됩니다. 이언론 발표는 언제? 오늘 오후 5시 JH그룹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낼 겁니다. 강태환 회장, 배우 한유라와 정역 결혼, 오랜 시간 조용히 사랑을 키워온 결실 정도의 내용이 될 겁니다. 이후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이나 문의는 일절 응하지 마세요. 모든 건 그룹 홍보팀에서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유라는 자신이 그저 이 거대한 연극의 주연 배우로 캐스팅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강태환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울 시내를 향해 있었다. 나의 할아버지, 강건우 명예회장님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이자 아내, 그리고 민준이의 어머니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내가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분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연기력, 이런 곳에서 증명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의 편린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유라를 향한 것이 아닌 그의 할아버지를 향한 걱정이었다. 알겠습니다. 유라는 짧게 대답했다. 배우로서의 그녀에게 연기는 가장 자신 있는 일이었다. 비록 그 무대가 카메라 앞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현실이라는 점이 다를 뿐. 그럼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김 비서가 다가와 문을 열어주었다. 유라가 집무실을 나서기 직전 강태환이 등을 보인 채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 가지만 명심하도록. 이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면 깨끗하게 끝날 관계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불필요한 감정이나 기대를 품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경고였다. 유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JH그룹 빌딩을 빠져나왔을 때 오후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하지만 유라는 조금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가방 안에 든 계약서 사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이름뿐인 여배우 한유라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JH그룹 안주인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게 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그녀는 텅 빈 눈으로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1년. 그녀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오늘부로 잠시 멈추었다. 이제부터는 오직 연기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정확히 오후 5시가 되자 한유라의 낡은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잠시 놀이방에 다녀와 간식을 먹고 있던 민준이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쳐다볼 정도였다. 화면에는 쉴 새 없이 뉴스 알림과 소셜미디어 태그, 그리고 5년 동안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번호들로부터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었다.
속보 JH그룹 강태환 회장. 배우 한유라와 깜짝 결혼 발표, 연예계 발칵, 몰락한 여배우에서 재벌가 사모님으로. 한유라의 인생 역전 단독 분석. 세기의 로맨스인가? 치밀한 비즈니스인가? 강태환 한유라 결혼의 내막. 헤드라인들은 하나같이 자극적이었다. JH그룹 홍보팀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오랜 시간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조용히 관계를 이어왔으며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포장되어 있었다. 유라의 아들 민준에 대해서는 강태환 회장이 폭넓은 사랑으로 품은 소중한 아들이라고 언급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만남이 아님을 암시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냉혈한으로 소문난 재계의 황태자와 스캔들로 나락에 떨어졌던 여배우의 조합. 사람들은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없다며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어떤 이들은 숨겨진 로맨스라며 열광했고 어떤 이들은 분명 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렸다. 엄마, 왜 전화가 계속 와? 민준의 물음에 유라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이제 엄마가 다시 예쁜 배우가 돼서 그래. 사람들이 축하해 주려고. 그녀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직감했다. 이제 그녀의 사생활은 온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한유라가 아닌 강태환의 아내로 살아야 했다. 약속된 주말, 이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김 비서가 보낸 JH그룹의 직원들은 유라와 민준의 단출한 짐을 최고급 상자에 조심스럽게 포장했다. 유라가 가진 옷가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민준의 낡은 장난감들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물건들처럼 보였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평창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성체에 가까웠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갤러리를 연상시켰지만 사람 사는 집의 따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원은 완벽하게 가꾸어져 있었지만 아이가 뛰어놀 만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모님, 회장님의 자택입니다. 집사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남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그들을 맞았다. 그 뒤로 줄지어 선 사용인들 역시 유라와 민준에게 깍듯하게 인사했다. 사모님이라는 낯선 호칭의 유라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내부는 외부보다 더욱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 값비싸 보이는 미술품과 최소한의 가구들, 모든 것이 차갑고 거대하고 비어 있었다. 유라와 민주는 마치 거대한 박물관에 잘못 들어온 관람객처럼 느껴졌다. 제 방은 어디죠? 2층 동쪽 끝에 위치한 마스터 베드룸입니다. 도련님, 방은 바로 옆방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집사의 안내에 따라 2층으로 올라가자. 상상 이상의 공간이 펼쳐졌다. 유라가 살던 오피스텔 전체보다도 넓은 침실과 드레스룸, 그리고 욕실. 드레스룸 안에는 이미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옷과 가방, 구두들이 계절별, 색상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최고급 백화점의 쇼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이것이 그녀가 앞으로 연기해야 할 JH그룹의 안주인의 삶이었다. 민준의 방 역시 아이의 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넓고 고급스러웠다. 방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원목 침대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은 최신형 장난감과 동화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신나하기는커녕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듯 유라의 옷자락만 꼭 붙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저택의 공식적인 첫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12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길고 긴 식탁의 양끝에 강태환과 유라가 앉았고 민주는 유라의 옆자리에 겨우 자리를 차지했다. 완벽하게 세팅된 식기와 최고급 코스 요리가 차례로 나왔지만 식탁 위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식기가 접시에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뿐이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아저씨?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식탁 건너편에 강태환을 불렀다. 강태환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공간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왜 부르지? 그의 목소리는 아이에게 말을 건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이제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유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강태환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그렇게 불러야지. 의외로 담담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계약서의 조항 하나를 이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 짧은 대답 후 강태환은 다시 식세만 집중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유라는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지만 거대한 식탁이 만들어내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는 너무나도 멀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태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을 확인한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할아버지 전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전환했다. 이 또한 연기의 일부라는 것을 유라는 직감했다. 대환이냐? 수화기 너머로 나이든 남자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건우 명예회장이었다. 네, 할아버지.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헤어허. 그래? 혼자 먹는 것이냐? 아니면? 아닙니다. 아내와 그리고 아들과 함께입니다. 강태환이 아내와 아들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유라는 저도 모르게 긴장했다. 오, 그래 그래야지. 내 큰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얘야. 세아가 목소리 좀 들을 수 있겠느냐. 강태환이 유에게 눈짓을 보냈다. 유라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다정하고 상냥한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20년 연기 경력의 모든 것을 끌어모으는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유라예요. 그래, 아가. 목소리가 참 곱구나. 우리 태환이. 저 무뚝뚝한 놈을 잘 좀 부탁한다. 그리고 내 손주 녀석도 옆에 있느냐. 이번에는 민준의 차례였다. 유라는 민준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릴까? 왕자님.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하부지. 오구 내 강아지 할아버지란다. 아이고, 이 할애비가 어서 기운 차려서 우리 강아지 얼굴을 봐야 할 텐데. 강건우 회장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라는 가슴 한구석이 찔리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다. 병든 노인의 마지막 소원을 이용해 이 모든 연극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강태환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안도한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한 셈이었다. 그날 밤 유라는 민준을 재우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궁전처럼 넓고 화려한 침실이었지만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지만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새장일 뿐이었다. 똑똑! 가벼운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강태환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와인잔 2개가 들려 있었다. 첫날이니 축하는 해야겠지. 그는 유에게 잔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축하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감정한 말투였다. 오늘 연기 아주 훌륭했어. 할아버지께서도 무척 기뻐하셨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만 해주면 돼. 서로에게 필요한 것만 정확히 얻어내자고. 그게 이 계약의 핵심이니까.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내려놓았다. 내 침실은 복도 서쪽 끝이다. 혹시라도 사용인들 눈이 있으니 밤늦게 내 방에 찾아오는 일은 없도록 낮에는 적당히 다정한 부부인 척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업무를 지시하듯 말했다. 그리고는 아무 미련 없이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홀로 남은 유라는 손에 든 와인잔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와인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처럼 잔 안에서 일렁였다.
쇼윈도 가족의 첫날이 그렇게 저물고 있었다. 앞으로 남은 364일. 그녀는 이 차가운 성에서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까? 끝이 정해진 이 연극의 막이 내릴 때 자신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 답 없는 질문들만이 텅 빈 방 안을 맴돌았다.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그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소파 위에는 태블릿 PC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화면에는 한유라와 강태환의 결혼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 기생충 같은 게. 어떻게 감히 JH그룹 안주인 자리를 꿰차. 대한민국 연예계의 정점에 서 있는 배우. 최서연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완벽하게 관리된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질투와 증오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5년 전 한유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이후 그녀는 단 한순간도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한유라가 화려한 불사조처럼 재가 되어 돌아오려 하고 있었다. 진정해, 서연아. 너무 흥분하지 마.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자 오랜 조력자인 한상진이 초조하게 그녀를 달랬다. 진정하라고요. 대표님은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한유라. 저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5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잊었어요. 그런데도 애까지 딸린 몸으로 강태환을 잡았다고. 저 여자가 다시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만에 하나 5년 전 그 일이 다시 파헤쳐지기라도 하면 우리는 끝장이야. 최서연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성공은 한유라의 몰락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한유라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아킬레스건이었다. 한상진 대표는 마른 침을 삼켰다. 강태환 회장 쪽에서 뿌린 기사들을 보니 둘이 오래전부터 깊은 관계였다고 포장하고 있더군. 아마 한유라가 과거를 빌미로 강 회장을 협박했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닥쳐요? 최서연이 신경질적으로 말을 잘랐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저 여자를 다시 한번 밟아줘야 한다는 거야. 대중들이 한유라가 어떤 여자였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게 만들어야지. 약쟁이에 남자 관계 복잡하고 부도덕한 여자였다는 걸 말이야. 그녀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인터넷 여론부터 작업해요. 5년 전 스캔들 자료들 다시 풀어요. 더 자극적으로. 더 더럽게. 사람들이 아, 그 여자가 걔였지 하고 다시 손가락질하게 만들어. JH그룹 안주인 가당차는 소리, 재벌 홀린 꽃뱀 소리가 나오게 하라고요.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잊혔던 과거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 한유라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아기에 찬 계획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며칠 후 유라는 저택에서의 답답한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다. 강태환과는 아침과 저녁 식사 때 마주치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늘 일에 쫓겼고 집에서도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민준이 역시 넓은 집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유라의 곁만 맴돌았다. 유라는 이대로 무기력하게 갇혀 지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평범한 일상을 찾아야 했다. 곧 유치원에 가게 될 민준을 위해. 그녀는 함께 학용품을 사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사모님, 외출하십니까? 기사를 대기시키겠습니다. 집사가 정중하게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혼자 다녀올게요. 민준이랑 버스도 타보고 싶고요. 유라는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수행기사와 비싼 외제차는 그녀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었다. 변장이라고 할 것도 없이. 편안한 옷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유라는 민준의 손을 잡고 저택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유명세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강태환과의 결혼 발표 이후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다. 백화점 아동 코너에 들어선 순간부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 달라붙었다. 저 사람 한유라 아니야? 맞네, 맞아. 옆에 아들도 있네. 와, 실물이 훨씬 낫긴 한데. 근데 저 여자,
옛날에 약하지 않았어. 그런 여자가 어떻게 재벌계 시집을 갔대. 그러게 말이야. 인터넷 보니까 아들 아빠도 누군지 모른다던데. 꼬리 9개 달린 여우라나 뭐라나. 악의적인 속삭임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민준이 고르는 크레파스를 바구니에 담으며 아들의 귀를 막아주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몇몇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휴대폰을 꺼내들어 그녀와 민준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기자로 보이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들 앞을 막아섰다. 최서연 측에서 흘린 정보를 받고 달려온 타블로이드 기자들이었다. 한유라 씨 JH그룹 강태환 회장과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두 분의 갑작스러운 결혼에 대해 여러 의혹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다. 놀란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유라의 품에 파고들었다. 유라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감싸 안았다. 5년 전 마약 스캔들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대중들의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친부에 대한 소문이 무성합니다. 혹시 강태환 회장이 아이의 친부이기 때문에 서둘러 결혼을 발표한 것 아닙니까?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강 회장에게 접근했다는 소문은 사실인가요? 모욕적인 질문들이 융단 폭격처럼 쏟아졌다. 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인터뷰가 아니었다. 공개적인 인격 살인이었다. 비켜주시죠? 아이가 놀랐습니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말했다. 하지만 기자들은 길을 비켜줄 생각이 없었다. 그 순간 백화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겨우 길을 터주었다. 유라는 민준을 거의 안다시피 하여 미친 듯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민준은 내내 흐느껴 울었다. 유라는 아이를 달래면서도 자신의 무력함에 치가 떨렸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그녀가 강태환의 아내가 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오명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구경거리가 되었을 뿐 그날 저녁 저택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인터넷은 온통 백화점에서 봉변을 당한 유라의 사진과 영상으로 도배되었다. 굴욕의 한유라, 의욕만 증폭시킨 외출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늦은 밤, 강태환이 퇴근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유라와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든 민준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늘 있었던 소동 말이야. 내 비서실이 온종일 기자들 전화 받느라 마비될 지경이었어. 유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비난과 질책이 담겨 있었다. 계약 조건에 불필요한 스캔들이나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조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야. 그는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오직 자신의 사업에 흠집이 가는 것만을 염려하고 있었다. 그 순간 유라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계약 위반. 유라가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녀는 잠든 민준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이야말로 계약의 본질을 잊은 것 같군요. 강태환 씨, 당신은 나를, 한유라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 5년 전 스캔들로 이미지가 망가졌고 아들이 딸린 여자라는 걸 전부 알면서도 당신이 선택했지.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분노와 결의로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겪은 과거가, 내가 받은 상처가 당신과 계약했다고 해서 마법처럼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나? 이건 당신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였어. 당신이 선택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가진 부실 채권 같은 거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불량품 취급하며 책임을 묻는 건 너무 비겁하지 않나. 그녀의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반박에 강태환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한유라를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한 편리한 도구 혹은 배우로만 생각했다. 그녀의 과거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물고 늘어질 줄은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JH그룹의 이미지와 직결된 일이라고. 그러니 해결해야지. 당신이. 유라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당신의 아내 역할을 연기하고 있어. 당신은 내 남편이자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신의 아내가. 그리고 법적으로 당신의 아들이 될 아이가 대중 앞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당신은 고작 계약서를 운운하고 있군. 당신의 비즈니스 방식이 원래 이런 식인가?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과거의 속삭임은 마침내 그들의 차가운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태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특히 여자에게 이런 식으로 허를 찔려보았다. 그는 대답 대신 인터넷 기사에 떠있는 의혹의 아들이라는 헤드라인과 유라의 지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 결혼이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끝날 수 있는 간단한 거래가 아님을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한유라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강태환의 오만한 이성의 균열을 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한유라와의 계약 결혼 역시 할아버지를 안심시키고 후계 구도를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적 판단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 리스크를 인지했지만 JH그룹의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인간의 감정과 골마 터진 상처가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파급력을 그는 유라의 분노 서린 눈빛과 그녀의 품에 안겨 색색거리며 잠든 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보호자. 유라가 던진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계약서상 그녀의 남편이자 곧 법적으로 민준의 아버지가 될 남자였다. 그 역할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따랐다. 그리고 어제의 사건은 명백히 자신의 가족 구성원이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보안 실패 사고였다. 비즈니스적으로 본다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리스크 관리의 실패였다. 강태환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대화의 단절처럼 들렸지만 그것은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시작된 전쟁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JH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그룹의 핵심 임원들, 법무팀장, 그리고 홍보전략실장이 강태환의 호출에 모두 모여 그의 앞에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강태환은 말없이 리모컨을 눌러 회의실 전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어젯밤 인터넷을 달궜던 사진들을 띄웠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겁에 질린 아들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는 한유라의 모습. 아이의 울음이 터지기 직전에 얼굴이 클로즈업된 사진도 있었다. 이게 뭘로 보이나? 강태환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임원들은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단순한 연예인 가십거리, 회장 일가의 사생활 문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다. 틀렸다. 이건 JH그룹의 미래 후계자가 대중 앞에서 정신적 학대를 당한 명백한 테러 행위다. 그리고 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의 인격이 무참히 짓밟힌 우리 그룹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회장이 이 사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룹 차원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홍보실장은 듣도록 지금 이 시간부로 언론 대응 기조를 전면 수정한다. 우리는 더 이상 방어하거나 해명하지 않는다. 공격으로 전환한다. 공격이라 하시면 구체적으로 피해자 프레임을 선점해 충격에 빠진 어린아들, 상처받은 어머니, 이보다 더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좋은 소재는 없어. 우리 그룹이 가진 모든 언론 채널을 동원해서 이번 사건이 한 개인에 대한 마녀 사냥이자 어린아이의 인권까지 유린한 비인도적인 행위임을 부각시켜 가해자는 기자들이고 우리는 피해자다. 이 구도를 명확히 하란 말이다. 그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다. 법무팀장은 어제 현장에 있었던 모든 언론사와 기자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한 모든 블로거와 유튜버들을 전부 리스트업해 아동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조항을 동원해서 모조리 고소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합의나 선처는 절대 없다. 본보기로 몇 놈을 완전히 파산시켜서 JH그룹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 그것은 명령이었다. 거대한 기업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을 응징하겠다는 냉혹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회의는 10분 만에 끝났다.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도 강태환은 한동안 스크린 속 유라와 민준의 사진을 응시했다. 그는 여전히 이것을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 공포에 질린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낯선 감정이 고개를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날 정보를 기점으로 여론은 급반전하기 시작했다. JH그룹의 공식 발표는 충격적이었다. 행고우리즈 회장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취재 경쟁과 아동 학대에 가까운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은 단순한 성명을 넘어선 경고장이었다. 곧이어 수십 개의 언론사와 기자 개인에게 발송된 소장이 그 경고가 빈말이 아님을 증명했다. 언론사들은 패닉에 빠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등에 업은 대기업의 소송전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기사들은 순식간에 삭제되거나 수정되었고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앞다투어 사과문을 게재했다. JH그룹의 영향력 아래 있는 방송사들은 일제히 스타의 사생활 보호와 언론 윤리에 대한 심층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하룻밤 사이에 한유라는 의혹의 여인에서 언론 폭력의 피해자이자 아들을 지키려는 강한 어머니로 둔갑해 있었다. 저택에서 이 모든 상황을 뉴스로 접하고 있던 유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토록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무자비한 대응, 그녀가 5년 전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보호막이었다. 강태환이라는 남자가 가진 힘의 실체를 그녀는 비로소 실감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생경한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날 밤, 강태환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귀가했다.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어제와 같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은 사라져 있었다. 식사 후 유라는 민준을 재우러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강태환이 민준의 방문을 조용히 노크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레고 박스가 들려 있었다.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최소 10살은 되어야 조립할 수 있을 법한 복잡한 모델이었다.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가 툭 하고 던지듯 말했다.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것 자체가 난생 처음인 사람처럼 어색한 태도였다. 민주는 잠이 막 들려다 말고 거대한 상자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아빠. 민준이 조심스럽게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그 순간 강태환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대답 대신 바닥에 상자를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하르츠물 혼자서는 만들기 어려울 거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같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유라를 향해 말했다. 잠깐 내 서재로 오지. 서재에 단둘이 남게 되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태환이었다. 오늘 그룹의 공식 대응은 봤을 거라 생각한다. 네.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하는 건 내 사업 방식이다. 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불안 요소는 사전에 제거해야지. 이번 일은 그 연장선상에 있었을 뿐이야. 당신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JH그룹의 안정을 위한 조치였으니 착각하지 말도록. 그는 애써 선을 그었다. 자신의 행동을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포장하려 했다. 하지만 유라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딱딱한 표정 뒤에 숨겨진 다른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다. 유라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짓는 연기가 아닌 진짜 미소였다.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고마워요, 강태환 씨. 진심이 담긴 감사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에 작은 문이 생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강태환은 그녀의 미소와 감사 인사에 당황한 듯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른 채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늘 모든 것을 통제해 왔지만 지금 이 감정은 그의 통제 밖에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적대적인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예기치 않은 동맹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JH그룹의 강경 대응은 최서연에게 날아든 예기치 못한 카운터펀치였다. 그녀는 한유라가 고작해야 눈물이나 흘리며 숨어버릴 것이라 예상했다. 설령 방역을 한다 해도. 스캔들로 이미지가 망가진 여배우 하나쯤이야 언론을 이용해 다시 한번 짓밟아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대는 더 이상 한유라 개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JH그룹 그 자체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대표님, 갑자기 언론사들이 왜 전부 태도를 바꾼 건데요? 최서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샴페인 잔을 벽난로에 던져버렸다. 산산조각 난 크리스탈 잔이 그녀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했다. 한상진 대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JH그룹 법무팀에서 전부 소장을 날렸답니다. 수십 군데가 넘는 언론사와 기자들한테요. 합의도 선처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더군요. 이러니 다들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릴 수밖에요. 강태환, 그 인간이 직접 나섰단 말이야. 최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녀가 아는 강태환은 자신의 사업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냉혈한이었다. 그런 그가 고작 한유라 하나를 위해 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대표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계약 결혼이라지만. 이건 너무 과한 보호예요. 마치 정말로 한유라를 사랑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한 대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그게 이상해서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유라 씨가 5년 전 스캔들이 터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강태환 회장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뭐라고요? 최서연의 눈이 커졌다. 5년 전. 그날 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대로 흘러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강태환이라는 변수가 있었을 줄이야.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아주 만약에 민준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불안한 상상을 떨쳐냈다. 확실한 카드가 필요해요. 강태환이 아무리 돈과 권력으로 막아선다 해도 대중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 한유라가 두 번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그녀의 존재 자체를 더럽고 추악하게 만들 무언가가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JH그룹 내에서 강태환과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인물.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 박진우 이사. 며칠 후 청담동의 한 고급 일식집 별실에서 최서연과 박진우 이사가 마주 앉았다. 박진우는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졌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야망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강태환의 사촌형이었지만 창업주의 장남이었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비운의 황태자였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서연 씨, 박진우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제가 왜 뵙자고 했는지 짐작하고 계시겠죠? 최서연은 빙빙 돌리지 않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태환 회장, 아니, 이제는 제 사촌 동서가 되셨죠? 그분과 한유라 씨의 결혼 말입니다. 그 결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때는 잘 나가던 배우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스캔들로 얼룩지 내에 딸린 여자일 뿐이에요. 그런 여자를 그룹의 안주인으로 들이다니 JH그룹의 이미지를 얼마나 깎아먹는 일입니까? 최서연의 말에 박진우는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 역시 그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태환이가 무슨 생각인지 도통 알 수가 없군요. 할아버님의 건강이 안 좋을 굶으셔서 서둘렀다기엔. 상대가 너무 격에 맞지 않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최서연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사님은 강태환을 끌어내리고 싶어 하고, 저는 한유라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죠. 우리의 목표는 결국 같습니다. 힘을 합치면 훨씬 더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박진우는 흥미롭다는 듯 최서연을 바라보았다. 구체적으로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사님은 내 내부에서 강태환을 흔들어 주세요. 이사회를 움직이고. 주주들을 설득하는 건 이사님의 전문 분야잖아요. 이번 결혼이 얼마나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결정이었는지. 그래서 강태환이 그룹의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는 여론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최서연 씨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최서연의 입가에 뱀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저는 외부에서 터뜨릴 폭탄을 준비할 겁니다. 한유라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강태환마저도 더 이상 그녀를 감싸줄 수 없게 만들 강력한 한방이죠.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결정적인 단어를 내뱉었다. 한민준, 그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파고들 생각이에요. 박진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 알아내서 그걸 터뜨리시겠다. 어쩌면 알아낼 필요도 없을지 몰라요. 중요한 건 의혹을 만드는 거니까. 강태환 회장, 과연 남의 아이를 품을 만큼 대인배인가? 혹시 아이의 친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의 씨앗을 대중의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죠. 진실이 무엇이든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믿고 싶어 하니까요. 그것은 지독하게 악랄하고 비열한 계획이었다. 5살짜리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잔인한 음모였다. 박진우는 잠시 최서연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성을 본 듯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자신과 같은 부류의 인간이라는 동질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박진우가 술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하여. 최서연도 잔을 들어 마주쳤다. 땡! 하고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처럼 울려 퍼졌다. 그 무렵 강태환의 저택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강태환은 여전히 바빴지만 이전처럼 민준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퇴근 후 서재로 들어가기 전 잠시 민준의 방에 들러 아이가 조립하고 있는 레고를 들여다보곤 했다. 때로는 그 부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며 무심하게 한두 마디 거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민준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했다. 유라는 두 사람의 어색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계약 결혼이 아들에게 아빠를 만들어주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아주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박진우는 약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JH그룹의 몇몇 이사들을 비밀리에 만나 강태환의 결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룹 이미지 실추, 주가 하락 가능성, 그리고 후계 구도의 불안정성 등을 교묘하게 부풀려 이사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강태환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세력들이 그의 주변으로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서연의 폭탄이 터졌다. 어느 날 아침,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익명의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아양 스캔들 이후 자취 감췄던 톱스타 비앙. 최근 재벌 최장과 결혼, 스라의 아들은 최장의 친자가 아니라는 소문파다. 비양의 복잡한 남자관계 고려시. 친부는 미궁 속 최장 집안. 후계자 혈통 문제로 발칵 뒤집힐 위기. 이니셜로 처리되었지만 누가 봐도 한유라와 강태환의 이야기였다. 정보지는 삽시간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JH그룹의 발빠른 대응으로 관련 기사들은 금세 삭제되었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의심 속에 스며들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김 비서의 보고를 받은 강태환의 얼굴은 강철처럼 굳어 있었다. 이전의 언론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번 공격의 핵심은
그룹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후계자의 혈통 문제였다. 이것은 할아버지를 자극하고 이사회를 흔들기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집사였다. 회장님, 명예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강태환의 세상이 잠시 멈추는 듯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다. 적들은 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서울 최고의 의료진이 모인 JH그룹 부속병원 응급실 앞 복도는 차가운 정적으로 가득했다. 강태환은 굳은 얼굴로 수술실 램프만 노려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유라가 어쩔 줄 몰라 하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민준의 작은 손이 굳게 잡혀 있었다. 집사의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달려오는 내내 유라는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잠시 후 박진우 이사가 과장된 걱정을 얼굴에 가득 담은 차에 달려왔다. 태환아 할아버지께서는 어떠셔? 내가 소식을 너무 늦게 들었구나. 그는 강태환의 어깨를 잡으며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희미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 찰나의 순간을 강태환은 놓치지 않았다. 형은 어떻게 알고 왔지? 할아버지 소식은 가족들에게만 알렸을 텐데. 강태환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박진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표정을 갈아 끼웠다. 비서실을 통해 들었다. 그룹의 명예회장님이 쓰러지셨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겠나.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나왔다.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급격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쇼크였습니다. 당분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강태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정신적 충격. 범인은 명확했다. 오늘 아침 그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린 자, 그리고 그 루머로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 그의 시선이 박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후에도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다. 유라는 잠든 민준의 곁을 지켰고 강태환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유라는 갈증을 느껴 1층으로 내려왔다. 서재의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노크했다. 들어와.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재 안. 강태환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거대한 책상 위에 수많은 자료들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JH그룹의 내부 감사 자료와 박진우 이사의 모든 대외 활동 기록이 널려 있었다. 아직은 자스나. 회장님도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일 저 때문에 당신 탓이 아니야. 강태환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스키 잔에 술을 따랐다. 적은 처음부터 나를 노리고 있었어. 당신과 민준이는 그저 가장 효과적인 공격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뿐이지. 내가 너무 안일했다. 그는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넣고는 박진우의 프로필 파일을 유렉에 내밀었다. 나의 사촌형, 박진우 이사다. 겉으로는 능력 있고 사람 좋은 척하지만 속은 야망으로 가득 찬 인간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께서 나를 후계자로 지목한 것에 대해 항상 불만을 품고 있었어. 이번 루머의 배후에 저 인간이 있다는 것에 내 모든 걸 걸 수 있다. 그는 처음으로 유렉에 자신의 집안 문제와 그룹 내부의 암투를 털어놓았다. 더 이상 그녀를 외부인이나 계약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하지만 박진우 이사 혼자서는 이런 일을 꾸밀 수 없어. 연예계 가십. 특히 당신의 과거를 이렇게까지 잘 아는 조력자가 필요하지. 강태환의 날카로운 시선이 유렉에 향했다. 지피는 사람. 있나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이런 비열한 짓까지 할 만한 사람. 유라의 머릿속에 즉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증오와 질투로 일그러져 있던. 최서연의 얼굴. 어딨어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 돌입했다. 강태환은 자신의 정보팀을 총동원해 박진우와 최서연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다. 자금 흐름, 통화 기록, 최근 동선까지
거대한 그물망이 조용히 펼쳐졌다. 유라 역시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방역의 칼을 손에 쥔 플레이어였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연락이 끊겼던 자신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물급 인사가 아니었다. 최서연이 결코 경계하지 않을 만한 무대 뒤의 작은 사람들이었다. 한때 그녀의 의상을 담당했던 막내 스타일리스트, 단역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무명 작가, 촬영장의 분장팀 스태프, 유라는 며칠 후 약속을 잡고 허름한 카페에서 옛 스타일리스트였던 미영을 만났다. 미영은 한유라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언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저. 그때 언니 스캔들 터졌을 때 연락 한번 못 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다들 언니 곁에 있으면 불똥 튈까봐. 아니야, 미영가. 다 이해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유라는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한참 동안 회포를 푼 뒤 유라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사실 부탁할 게 있어서 보자고 했어. 최서연 씨 소식 요즘 어때?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사람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요즘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잖아요. 언니가 그렇게 된 것도. 다 그 사람이 꾸민 짓이라는 소문이 파다해쳤는데 나도 알아.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혹시 최근에 최서연 씨가 증권가 정보직이잖아. 인터넷 매체 기자 같은 사람들 만나는 거 본 적 있니? 유라는 연기력을 총동원했다. 절박하고 상처받았으며 도움이 절실한 옛 동료의 모습을 연기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얼마 전 한 파티에서 우연히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최서연의 소속사 대표인 한상진이 낯선 남자와 은밀하게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이 남자, 제가 알아요. 디스패치 코리아라는 악질 인터넷 매체 기자예요. 돈 받고 기사 써주기로 유명한. 이날 둘이서 한참 동안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찍어두긴 했는데 결정적인 증거였다. 유라는 미영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카페를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지만 날카로운 무기가 들려 있었다. 그날 밤 유라는 자신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강태환의 서재를 다시 찾았다. 강태환 역시 막 자신의 정보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참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사진 몇 장을 펼쳐놓았다. 이건 일주일 전 박진우 이사와 최서연이 청담동 일식집에서 단둘이 만나는 장면이다. 이건 사흘 전 박진우 이사가 의문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내역이고 수취인은 한상진, 최서연의 소속사 대표지. 그리고 이건 강태환이 마지막으로 내민 것은 유라가 미영에게서 받은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다. 다만 훨씬 더 선명한 고화질의 사진이었다. 당신이 접촉한 그 스타일리스트, 우리 팀에서 이미 주시하고 있던 인물이다. 당신이 움직일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 유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환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가진 정보의 조각들이 책상 위에서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박진우의 야망, 최서연의 질투, 두 사람의 추악한 욕망이 결합해 만들어낸 거대한 음모의 실체였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유라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전의가 담겨 있었다.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이걸 지금 터뜨리는 건 너무 시시하지. 강태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적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야지. 그게 내 방식이야. 그는 서재 벽에 걸린 캘린더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두 개의 날짜의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하나는 JH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축제,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두 날짜는 놀랍게도 같은 날이었다. 무대는 준비되었어. 이제 우리의 방역을 시작할 시간이야.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늦은 밤. 서재에서 마주선 두 사람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가짜 부부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서로를 신뢰하는 완벽한 동맹이었다. 그들의 차가운 관계에 어느새 뜨거운 연대감과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그날 아침 저택의 식탁에는 무거운 긴장감과 굳은 결의가 함께 감돌았다. 강태환은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 같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한유라는 오랜만에 전문가의 손길을 받은 화장과 헤어스타일로 눈부신 아름다움을 되찾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응원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민준이는 내가 잘 보고 있을게요.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당신의 전쟁에서 꼭 이겨요. 당신도. 강태환이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따뜻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배우는 당신일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주주 총회회가 열리는 JH그룹 본사로 향했다. 유라는 잠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대종상 영화제가 열리는 세종문화회관으로 향할 채비를 마쳤다. 오늘 두 개의 무대에서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시작될 터였다. 오전 10시 JH그룹 주주 총회장.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강태환이 의장석에 앉아 회의 시작을 알렸다. 초반의 안건들은 순조롭게 처리되었지만 모두가 폭풍 전에 고요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박진우 이사가 발언권을 얻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장님, 그리고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저는 JH그룹의 성장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태환 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은 우리 그룹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룹의 얼굴이 되어야 할 총수가 과거가 불분명하고 온갖 추문에 휩싸인 여성과 결혼한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그룹의 주가가 얼마나 출렁였고 대외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회장 아들의 혈통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장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JH그룹의 정통성과 후계 구도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회사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고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동조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기세를 몰아 결정타를 날렸다. 저는 이에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태환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회의장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강태환은 그러나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같은 시각 세종문화회관 레드카펫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멈춰서고 문이 열리자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한유라였다. 5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녀는 여전히 눈부셨다.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는 그녀의 강인함을, 단아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의 품격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수많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여왕처럼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밟았다. 잠시 후 화려한 흰색 드레스를 입은 최서연이 등장했다. 그녀는 올해 가장 유력한 여우주연상 후보였다. 그녀는 유라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춰 서서 비웃음과 동정이 뒤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가 이런 곳에 와봤자 들러리밖에 더 되겠어? 라고 말하는 듯한 오만한 눈빛이었다. 유라는 그저 희미한 미소로 응수할 뿐이었다. 폭풍을 앞둔 자의 고요함이었다. 다시 주주총회장 박진우의 발의에 대한 찬반 토론이 격렬하게 이어졌다. 분위기는 점차 박진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강태환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봉을 두드렸다. 박진우 이사님의 그룹에 대한 우국충정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런데 제 판단력을 걱정하시기 전에 본인의 판단력부터 되돌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태환이 손짓하자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그의 법무팀과 보안팀이 들어왔다. 그들은 주주들 각자의 앞에 두툼한 파일 하나씩을 내려놓았다.
박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파일은 박 이사님께서 지난 3년간 유령회사를 통해 어떻게 그룹의 자금을 횡령해 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강태환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이사님께서 제 가족을 음해하기 위해 특정 연예 기획사에 회사 돈을 어떻게 건네셨는지에 대한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회의장 전체에 박진우와 한상진 대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운운하며 음모를 꾸미는 추악한 대화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박진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여기 박 이사님께서 그 대가로 한상진 대표에게 송금한 내역입니다. 스크린에는 박진우의 서명이 담긴 송금 확인증이 큼지막하게 떠올랐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리고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장. 예상대로 여우주연상의 영광은 최서연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흘리며 무대 위로 올라섰다. 이 영광을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저는 때로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위선적인 수상소감을 이어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뒤편, 거대한 무대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더니 영화 예고편 대신 뜻밖의 영상이 나타났다. 한상진 대표가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고화질의 사진, 그리고 곧이어 그 기자의 얼굴이 나타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네, 맞습니다. 5년 전 한유라 씨의 마약 스캔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서연 씨의 소속사 대표 한상진 씨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인과 조작된 증거를 이용해 허위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한유라 씨는 결백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시상식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위에 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몸을 떨고 있었다. 그때 다음 시상을 위해 무대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유라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최서연의 옆에 서서 진행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분하고 강하고 깊은 울림이 있었다. 지난 5년, 저는 저 영상 속의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제 삶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진실의 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넋이 나간 최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최서연 씨, 당신이 훔쳐간 내 인생,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이 트로피, 이제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할 시간이에요. 진실은 이렇게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오니까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최서연은 결국 다리가 풀린 듯 무대 위에 주저앉았고 한유라는 5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진실 위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주주총회장에서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박진우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태환은 싸늘한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막 시작된 인터넷 생중계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모든 것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한유라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태환의 입가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완벽한 승리였다. 한유라의 마지막 말이 시상식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무대 위에 주저앉은 최서연의 절망적인 얼굴, 경악과 충격에 휩싸인 동료 배우들의 표정, 그리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소리.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다. 정신을 차린 진행 요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무대 위로 달려 올라와 최서연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가 아니었다.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대 뒤편으로 끌려나갔다. 그녀가 사라지자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장내를 지배하던 충격적인 정적은 이내 거대한 함성으로 바뀌었다. 기자들은 무대 앞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고 동료 배우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유라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5년 만에 되찾은 그녀의 명예에 대한, 그리고 거대한 거짓말에 맞서 싸운 그녀의 용기에 대한 찬사였다. 유라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마침내 끝이 나고 있었다. 시상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유라는 JH그룹에서 보낸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겨우 대기실로 피신할 수 있었다. 대기실 문 밖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는 기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켜자. 이미 세상은 뒤집혀 있었다. 속보 대종상 영화제 초유의 사태 최서연. 5년 전 스캔들 조작 사실 드러나. 단독 JH그룹 박진우 이사. 주총 현장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 분석 강태환 한유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방역 악연의 고리를 끈타 박진우의 체포 소식과 최서연의 몰락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대중들은 지난 몇 주간 벌어졌던 모든 사건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거대한 음모였고 강태환과 한유라는 그 음모에 맞서 싸운 피해자이자 승리자였다. 여론은 순식간에 그들에게 돌아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대기실 문이 열리고 나측은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어 들어왔다. 5년 전 그녀가 가장 힘들었을 때 곁을 지켜주었던 옛 매니저였다. 유라야 한유라.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유라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비로소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지난 세월에 대한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라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몇 달 전, 절망 속에서 이 도시로 돌아왔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명예, 배우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아들을 지킬 수 있는 힘까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말은 강태환과의 계약 역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의 회장 자리는 굳건해졌고 그녀의 누명은 벗겨졌다. 계약의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 1년 뒤에 깨끗한 이혼을 이행하는 것뿐이었다. 가슴이 시리게 아파왔다. 언제부터였을까? 그 차가운 남자의 무심한 배려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그의 서툰 다정함에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짜 결혼에, 그리고 가짜 남편에게 너무나도 깊이 빠져버렸다. 저택에 도착하자 거대한 현관문이 열리고 강태환이 서 있었다. 그는 주주총회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늘 서재나 자신의 방에만 있던 그가 현관까지 나와 그녀를 맞는 것은 처음이었다. 두 사람은 넓은 로비의 양끝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수많은 말이 오갈 법한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각자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그리고 그 승리를 함께 기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고했어. 침묵을 깬 것은 강태환이었다. 그가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오늘 당신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더군.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유라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도 멋있었어요. 뉴스 봤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춥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안으로 이끌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유라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이 온기가.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신기루라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두 사람은 응접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집사가 따뜻한 차를 내왔지만 누구도 채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제 다 끝났네요. 유라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서연과 박진우 이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당신의 자리도 이제 안전하고 제 누명도 벗겨졌어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제자리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 또한 원래의 자리, 즉 계약 파트너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민준이와 저는 조용히 끝나지 않았어. 강태환이 유라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아니, 끝났지. 우리가 처음 맺었던 계약은 그 계약의 목적은 모두 달성됐으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유라는 놀라 숨을 삼켰다.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오만한 남자. 강태환이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한유라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만났을 때처럼 깍듯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비즈니스맨이야. 모든 것을 계획하고, 변수를 통제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당신과의 결혼 역시 내게는 완벽한 비즈니스 딜이었어. 그는 유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런데 내 계획에 없던 변수가 생겼어. 당신이라는 변수,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지혜, 그리고 상처 입은 당신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내 통제를 벗어나 내 심장을 파고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서툴렀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하게 울렸다. 이 계약은 시작부터 잘못됐어. 비즈니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내 모든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당신 없이는, 그리고 민준이 없이는 이 거대한 저택도, JH그룹의 회장 자리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유라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러니 기존의 계약은 오늘부로 파기하도록 하지.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어. 그의 눈빛이 애틋하게 흔들렸다. 계약 기간은 평생, 위약금은 없어. 의무 조항은 오직 하나, 서로의 곁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것. 이 계약에 서명해 주겠어. 한유라,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제안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왔지만 감히 꿈꿀 수 없었던 고백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네, 할게요. 그 계약 기꺼이 서명할게요.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마침내 모든 거짓의 껍질을 벗고 서로의 진심 앞에 마주섰다. 강태환은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진짜 사랑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따사로운 햇살이 경기도의 한 야외 영화 촬영장을 내리쬐고 있었다. 컷소리와 함께 감독의 만족스러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자 스태프들 사이에서 안도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방금 막 혼신의 힘을 다한 감정 연기를 마친 배우. 한유라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역할에서 빠져나왔다. 선배님, 정말 최고였어요. 방금 그 눈빛 연기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상대 역을 맡은 젊은 후배 배우가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말했다. 유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개고생했어. 지난 1년, 그녀의 삶은 기적처럼 변했다. 대종상 영화제에서의 폭로 이후 그녀를 향한 동정과 응원의 물결이 쏟아졌다. 최고의 감독들과 작가들에게서 시나리오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그녀는 그 중에서 가장 작품성이 뛰어난 저예산 예술 영화를 자신의 복귀작으로 선택했다. 돈이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배우로서 자신의 연기를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 선택은 옳았다. 영화는 평단의 극찬을 받았고 그녀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파 배우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각인시켰다. 촬영이 끝나고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채 올랐다. 매니저가 건네는 물을 마시며 휴대폰을 확인하자 사랑스러운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특별 요리사 민준이랑 같이 장 봐서 가고 있을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기대해. 내 남편? 유라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내 남편이라고 저장된 이름. 강태환,
이제 그는 그녀에게 차가운 계약 파트너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든든한 진짜 남편이었다. 같은 시각 JH그룹 본사 회장실 회장님, 중국 지사와의 화상회의 10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김비서의 보고에 강태환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5시, 회의는 내일 오전에 하지. 오늘은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이만 퇴근해야겠어. 김비서는 이제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칼퇴근은 강태환의 새로운 원칙이 되어 있었다. 수백억짜리 계약보다 아들과의 저녁 약속이 더 중요해진 남자.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회장의 변화를 존경하게 되었다. 강태환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영어 유치원이었다. 그가 채서 내리자 꼬마 아이 하나가 총알처럼 달려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바, 우리 아들, 오늘 재밌었어. 강태환은 능숙하게 민준을 안아들었다. 이제 민준이는 법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완벽한 그의 아들 강민준이었다. 아이의 뺨에 뽀뽀를 하자 아이에게서 나는 달콤한 비누 냄새가 하루의 피로를 전부 녹여주는 듯했다. 아빠, 오늘 떡볶이 진짜 맵게 해주세요. 안 돼. 우리 민준이 배 아프면 어떡해. 대신 어묵 많이 넣어줄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마트로 향했다. 무뚝뚝하고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던 남자는 이제 없었다. 아들의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능숙하게 장을 보는 그는 영락없는 아들 바보였다. 평창동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박물관이 아니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로봇 장난감들과 벽난로 위에 가지런히 놓인 세 식구의 환한 웃음이 담긴 가족 사진이 그들을 방였다. 집 안 전체에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했다. 잠시 후 유라가 도착하자 민주는 엄마에게 달려가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제잘거렸다. 강태환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유라는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다가 그의 등 뒤로 다가가 조용히 허리를 감싸 안았다. 우리 요리사님,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다 됐어. 당신은 앉아서 쉬고 있기만 해. 강태환이 뒤를 돌아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날 저녁. 길고 길었던 식탁은 세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강태환이 만든 떡볶이는 조금 짰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말에 있을 가족 여행 계획을 세웠다. 1년 전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가짜 연기를 해야만 했던 그 식탁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 민준이 잠든 후 유라와 태환은 2층 테라스에 나란히 서서 쏟아질 듯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환이 유라의 어깨를 자신의 코트로 감싸주었다. 아직도 가끔 믿기지가 않아. 유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렇게 당신 곁에 있는 거. 민준이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당신한테 달려가는 거.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꿈 아니야, 현실이야. 태환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차가운 계약서로 당신을 묶어두려 했던 거. 미안해. 그때의 나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던 바보였어. 당신과 민준이가 나를 바꿔놓은 거야. 진짜 행복이 뭔지 가르쳐 준 거지.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 당신은 나에게 세상 그 자체야. 태환 씨?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 함께 겪었던 시련과 그것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진 사랑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다. 사랑해, 유라야. 나도 사랑해요.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함께 걸어오며 세상 그 누구보다 뜨거운 진짜 사랑을 완성했다. 별빛이 쏟아지는 밤, 이제는 온기로 가득 찬 그들의 성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완전한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